탈장 수술을 결정짓는 요소는 인공망 사용 여부, 수술 부위 접근 방법, 마취 방법, 맞춤 수술 여부, 수술 후 입원 기간입니다. 외과 전문의가 직접 알려드리는 최신 탈장 수술 정보. 안녕하세요. 기쁨병원 정수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탈장 수술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강현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탈장 수술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소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수술 부위의 접근 방법입니다. 탈장 수술 부위를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탈장이 생긴 위치 바로 위에 피부를 절개한 후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배꼽이나 배의 다른 부분에 절개를 내서 구멍을 낸 후에 그 구멍들을 통해 긴 기구들을 삽입하고 탈장 부위까지 복막을 벌려서 접근한 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쉽게 말해 절개 접근법, 후자는 복강경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각각 오픈 메소드 그리고 라파로스코픽 메소드로 불립니다. 여담으로 오픈이라고 해서 개복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쓸개나 맹장 등의 수술을 할 때처럼 배안을 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피부를 절개 후에 복막 위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개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탈장 수술 시 접근 방법은 크게 절개 방법과 복강경 방법 두 가지로 구분되는군요. 선생님, 그런데 복강경 접근도 결국 피부 절개 후에 기구를 넣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복강경 수술도 배꼽과 그 주변의 복부 피부를 절개하여 구멍을 3개 내외로 낸 후 그 절개 부위에 기구를 삽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탈장이 생긴 부위 바로 위에서 절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복강경 수술은 왜 서해부에서 멀리 떨어진 배꼽과 그 주변에 절개를 하고 구멍을 낸 후 기구를 삽입하는 건가요? 그 이유는 복강경 수술 기구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30cm에서 40cm 정도 되는 긴 카메라와 복강경 기구들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술 부위와 거리가 있는 곳에서 절개를 하고 구멍을 낸 후에 수술 부위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구가 길어서 그런 것이었군요. 그럼 그 긴 기구들이 구멍을 통해 들어간 후 서해부까지 도달하려면 터널 같은 공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배에 자연적으로 그런 공간이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하시네요. 우리 몸에는 배꼽에서 서해부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자연적인 통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개 접근법과 달리 복강경 접근법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막을 뚫고 복강 내 배 안으로 기구를 삽입한 후에 서해부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근과 복막 사이를 인위적으로 박리하고 가스를 집어넣어서 벌리면서 통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서해부까지 수십 센티미터를 전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전자는 TAPP, 후자를 TEP라고 부릅니다. 복강이라고 하시면 장기가 있는 곳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위, 장, 간 등이 있는 복강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TAPP, 즉 복막을 뚫고 복강 내에서 이동하는 복강경 접근법은 장이 있는 곳을 지나기 때문에 수술 중 장기 손상의 위험이 있고 수술 후 장기가 수술 부위에 들러붙는 유착이 발생할 가능성 등의 합병증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복막이 찢어졌을 때의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심한 경향도 있습니다. TAPP 복강경 수술법이 장기의 손상이나 유착을 유발하고 통증이 심하다면 다른 복강경 수술법, TEP 복강경 수술법이라고 하셨나요? 다른 복강경 수술법으로 통일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TEP라고 부르는 방법은 복근과 복막 사이에 원래 없던 공간을 인위적으로 벌리면서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있는 혈관 등을 지속적으로 지혈하기도 하고 미세 신경들을 손상시키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죠. 즉 복막과 근육 사이의 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술적 기술의 난이도가 높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안에서 발생하는 상처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불필요하게 정상적인 조직을 손상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조심스럽게 수술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복막이 매우 얇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 복막이 찢어져 복강 내로 기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밑에 있는 장기가 손상될 위험도 있고 복막이 찢어지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복강경 접근법에 있는 TAPP와 TEP는 모두 일정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법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선생님 설명을 듣다 보니 복강경 접근법이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안에서는 매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절개로 하는 접근법도 그렇게 복잡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탈장이 생긴 바로 위 피부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절개 부위 바로 1cm에서 2cm 밑의 탈장 주머니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강경과 같이 불필요하게 정상 조직을 손상시킬 위험이 없습니다. 네, 막연하게 복강경이라고 하면 첨단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복강경 수술이 복강 내에 있는 맹장이나 담낭, 기타 복강 내 장기 수술에는 매우 좋은 수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탈장은 복강 내 장기가 아니라 복벽에 위치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복강경 접근법에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피부 바로 밑에 있는 복벽을 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개 접근법이 오히려 이 경우에는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런데 일반적으로 절개 접근법이 복강경 접근법에 비해 절개 부위가 더 흉하거나 하진 않나요? 그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복강경 접근법은 배꼽 및 그 주변의 복부에 흉터가 남는 반면에 절개 접근법은 비키니 라인 아래에 탈장이 나오는 바로 위 피부 절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흉터가 감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너무 달라서 놀라운데요. 선생님께서 탈장 수술 시 접근법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시니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또 오해할 만하거나 또 말씀해 주실 절개 접근법과 복강경 접근법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인공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복강경 접근법은 바늘에 실 가듯이 반드시 인공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절개 접근법은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고 탈장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고요. 또 감돈된 탈장의 경우 복강경 접근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배 안에서 장을 잡아당기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중 장이 천공될 수도 있고 감돈된 내용물이 많거나 염증이 심하면 잡아당겨지지 않습니다. 결국 복강경 접근법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추가로 절개 접근법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복강경 접근법이 인공망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점도 새로운 사실인데요.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탈장 수술을 받게 된다면 접근 방법에 대해 신중히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저에게 수술 받으시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강현석 선생님을 모시고 탈장 수술 시 수술 부위 접근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복강경 접근법이 얼핏 듣기에는 최신인 것 같아도 복벽에 생기는 질환인 탈장에는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정상 조직의 손상도 적게 생기는 절개 접근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강현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장 수술을 결정짓는 세 번째 요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유익한 탈장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기쁨병원 정수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